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한남 뉴타운 현재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탄에서는 한남 뉴타운 3구역 지금 철거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빠른 지역 한남 2구역이죠.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관리처분 인가 준비 중이죠. 예, 그래서 추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주와 철거를 또 진행할 것이다. 빠르게 진행되면 내년에 아마 이주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세 번째로 속도가 빠른 지역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 한남 4구역입니다. 자, 한남 4구역 현재 진행 현황을 잘 보시면서 오늘 한번 한남 4구역을 추억의 여행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한남 4구역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요 지역이 있죠. 노란색으로 돼 있죠. 그 신동아 아파트가 있어요. 신동아 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신동아 아파트도 한남 4구역에 포함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구역과 5구역 사이가 한남 4구역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속도는 가장 빠른 데가 3구역, 그 다음에 2구역이 두 번째, 4구역이 세 번째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한남 4구역은 3구역의 길 건너가 4구역입니다. 이 지역 전체는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연관성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보강로죠. 좀 메인 거리인데, 요 메인 거리고요. 여기 이제 강북 북로죠. 이렇게 있고, 요 메인 거리의 기점으로 여기는 3구역이고, 여기는 4구역이고, 또는 여기 2구역이고, 여기는 한국폴리텍 대학이 위치해 있고요. 또 4구역이 붙은 적경지대 쪽에 5구역이 있고요.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있죠, 이렇게. 여기에 오산 중고등학교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해당 사항은 없어요. 현재 그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됐고요. 4구역. 자, 4구역이 전체의 1구역부터 5구역 중에 규모로 보면 3구역이 가장 큰 규모예요. 두 번째 큰 규모가 바로 4구역입니다. 4구역. 2,595세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구역이죠. 예, 그 다음 네 번째가 2구역이고요. 다섯 번째가 1구역이죠. 이렇게 현재 돼 있다. 현재 4구역입니다. 4구역. 여기 이제 전체 그림. 그러면 4구역이 어디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2구역이죠. 여기가 이렇게가 3구역이에요. 요렇게가 4구역입니다. 4구역. 이렇게가 4구역이에요. 여기 이제 5구역이죠. 바로 4구역. 오늘 설명드릴 장소가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산공을 기점으로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 중앙이 바로 4구역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4구역 평당 분양가 2억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선생님 3구역, 2구역, 4구역 비슷하네요? 예,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평당 분양 예상이 2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4구역이 이 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가 5구역이고요. 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도 분양가가 대략 2억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4구역 또한 제가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자, 요 촬영 위치는 2구역 보강로인데 중앙로 요 길을 따라가면 한남대교에 한강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메인 도로죠. 보강도로인데 메인 도로입니다. 그 2구역에서 길 건너가 4구역이거든요. 2구역에서 4구역을 촬영한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면요. 네. 철거하고 가림막도 아무것도 없죠. 예, 요게 이제 4구역 모습. 그러면 4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났기 때문에 여기도 관리처분 전 단계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거나 이주를 하지는 않아요. 그대로 다 영업하고 계십니다. 자, 또 여기 보시니까 3구역에 비해서 상당히 거리가 깨끗하죠. 위에 건물은 폴리텍 대학이에요. 폴리텍 대학을 기점으로 그 밑에가 4구역이에요. 근데 4구역은 대체적으로 단독주택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분도 큽니다. 4구역이요. 그리고 4구역이 단독주택이 크고 지분이 크다 보니까 여기가 거래가도 굉장히 고가입니다. 자, 그런데
재개발에 있어서 이 단독주택을 사는 게 좋냐, 빌라를 사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단독주택은 감정가가 낮게 나옵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평당 한 1억 5천에서 2억이 나왔다 보면, 단독주택은 평당 한 6천에서 7천밖에 안 나요. 엄청난 차이죠. 그러면 투자 가치는 단독주택보다는 빌라가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가지신 분들이 나중에 감정평가 금액을, 권리가액이라거든요. 권리가액을 받아보는 순간에 굉장히 후회를 하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반대로 돌아서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적극 반대로, 왜? 감정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떻든 이 지역은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의 이제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사구역의 이제 언덕인데, 그 언덕을 위에 올라가면서 제가 찍은 겁니다. 자, 사구역 보시면 아까 단독주택이었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빌라촌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빌라촌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요 지역 쭉 보시면 2구역이나 3구역보다 컨디션이, 건물의 상태라든가 이게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이 지역은. 그리고 도로도, 골목도 굉장히 좁은 골목도 있지만, 여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도로도 컨디션이 그나마 2구역, 3구역보다는 좋아요. 그래서 4구역이 분명히 권리가액이 좀 비싸게 나올 겁니다. 비싸게 나오는데, 이왕이면 단독주택보다는 빌라를 사셔야, 평당 개념으로 보면 빌라가 권리가액이 단독주택보다 거의 2배 이상 권리가액,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대체적으로 재개발 속도가 느립니다. 그 이유는, 나는 10억 주고 샀는데 감정가가 6억, 7억 나왔어요. 또는 빌라를 샀어요. 빌라를 5억 주고 샀는데 감정가가 8억이 나왔어요. 빌라 갖고 계신 분들은 찬성이겠죠. 근데 단독주택 10억짜리 샀어요. 근데 감정가가 7억 나왔어요. 또는 6억 나왔다면 3억을 이미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보면 단독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안 나요. 예. 그런 지역이 대표적으로 요 4구역이에요. 또는 5구역이에요. 지분들이 많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 속도가 더디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상당히 더딘 거예요. 한남 뉴타운 중에서도. 자, 3구역, 2구역은 그럼 어떠냐? 3구역, 2구역은 그런 단독주택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주로 작은 빌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3구역이나 2구역이. 4구역, 5구역이 단독주택들이 많고 지분들이 큰 다가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재개발을 했을 때 속도가 상당히 더디게 나가더라. 이게 제 경험상 알아낸 겁니다. 자, 이 지역 지금 보면 동영상 보시면 4구역 쭉 제가 언덕을 올라가면서 촬영한 모습이에요. 네, 굉장히 집들이 크죠? 굉장히 널찍널찍하고요. 그리고 빌라들도 보시면 지분이 굉장히 큰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2계층을 지면서 한 층 하고 또 2층. 그래서 100평에 2계층을 졌으면 50평이잖아요. 예를 들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지금 빌라처럼 보이지만 다가구예요. 한 분이 주인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낮은 지역이에요. 여기 약간 구릉지기 때문에 구릉지에서 낮은 지역에 지붕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전면에 보시면 저 위에 보이는 게 있죠? 흐릿하게 보이지만 바로 저 위에 보이는 게 3구역이에요. 3구역. 지금 이렇게 보는 게 3구역이고 맞은편이 4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4구역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빌라도 있고, 이렇게 있죠? 네. 지금 밑에는 뭐 단독주택도 많이 있고, 예,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인데 2층도 아니에요. 1층으로 이렇게 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권리가의 감정가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빌라 쪽에 감정평가 금액을 많이 줍니다. 근데 단독주택은 왜 감정평가 금액이 낮냐? 토지만 인정하고 주택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주택의 가치는 제로로 봅니다.
예, 토지만 봅니다. 근데 빌라는 주택도 인정하고 땅값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 보내보면 토지가 70%, 30%가 건물 가액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빌라는 공동주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공시가격도 이렇게 나오는데 단독주택은 별개예요. 토지와 주택이 아예 별개입니다. 네, 그런데 주택은 1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주택의 가치는 제로로 본다는 거죠. 토지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가가, 평당 감정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재개발을 투자할 때는 가급적이면 단독주택보다는 뭘 사라? 네, 빌라를 사라. 또 가급적이면 다가구보다는 구분형 다세대를 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가급적이면 큰 돈으로 어떤 건물을 산다거나 다가구를 산다거나 단독주택을 사는 것보다는 작은 빌라를 사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는 이게 2000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201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지금 2025년이죠. 25년 동안 만약에 단독주택 50억짜리를 샀으면 50억 동안에 매몰 비용이 작용하는, 25년 동안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 매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면 상당하게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적은 돈 투자했다면, 네. 그렇게 그런 투자 비용 효율성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동영상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4구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시공사 확정됐습니다. 확정됐고요. 삼성물산이 됐고요. 여기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대충돌을 했어요. 네, 대충돌을 했는데 조합원들이 삼성물산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삼성물산이 됐고요. 자, 사업 단계는 사업시 인가가 났고요. 관리처분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32년 이후 입주가 예상이 됩니다. 추후 개별적 물건 감정 및 권리가액 산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권리가액이 굉장히 중요한데, 권리가액 평당 개념으로는 빌라가 가장 높게 받을 거고요. 두 번째 다가구, 세 번째 단독주택. 그러면 결국은 단독주택이 가장 낮게 받는 순서로 나온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거의 제 경험상이고 이미 한남 3구역에 그렇게 나왔고요. 앞으로 나올 2구역도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보여져요. 자, 그리고 한남 4구역 건축 계획 볼게요. 서울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입니다. 대지 면적은 11만 4,930제곱미터고요. 여기 지하 7층, 지상 22층. 한남 3구역과 비슷하네요. 연면적 53만 5,880제곱미터로 하고요. 건폐율 보시면 30.89%, 용적률은 226.98%네요. 한남 3구역과 비슷하네요. 2구역은 190%잖아요. 용적률이. 그러니까 2구역보다 훨씬 좋고요. 3구역과 비슷하다. 자, 공동주택 2,331세대를 짓습니다. 자, 조합원 수 1,166명이에요. 분양은 1,981세대. 조합원이 가져갑니다. 일반 분양이 815세대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일반 분양 청약 통장을 가지고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조합원이 아니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겠죠.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주택정비 재개발 사업인데 전체적인 한번 볼게요. 대지 면적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고, 그러면 평형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요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전체에 2,331세대인데 39평형 보니까 220세대 공공과 분양이 있어요. 이건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103세대. 그 다음에 46평형이죠. 여기에 제곱미터죠. 참 제곱미터. 39제곱미터, 49제곱미터, 348세대. 그 다음에 25평형이라고 하죠. 59제곱미터, 442세대. 34평형이죠. 629세대. 그 다음에 106제곱미터, 2세대. 113제곱미터, 390세대. 121제곱미터, 4세대. 그 다음에 135제곱미터, 283세대. 140제곱미터, 1세대. 144제곱미터, 2세대. 165제곱미터, 6세대. 187제곱미터,
4세대. 이렇게 해서 전체 2331세대예요. 분양은 1981세대죠. 1981세대 해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조감도는 어떻게 되냐? 요게 바로 조감도입니다. 삼성물산이 제출한 조감도. 요게 이제 기존에 있는 요걸 보시면 기존에 있는 요게죠. 요거는 현대 하이페리온을 이렇게 그림을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겁니다. 요것도 현대 하이페리온 같고요. 제가 보니까 요게 4구역이에요. 현재 요 장소가 신동항 아파트 허물면 이렇게 짓겠다는 거고, 다음 조감도를 보시면 전체 이렇게 됩니다. 요게 4구역이에요. 이렇게 4구역. 요게 이제 한강 북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한강이죠. 한강 조망권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요. 다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럭셔리한 조감도를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한남 4구역의 현재 진행 형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한남 5구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4구역 현재 진행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동영상도 시청을 하셨습니다. 자, 4구역 삼성물산입니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레미안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브랜드를 쓸 건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아마 여기도 영어로 더를 붙이든가 D를 붙이든가 더 레미안이든가 뭐 더 럭셔리한 브랜드로 아마 탄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한남 뉴타운 쪽 특성이 단일 브랜드예요. 컨소시엄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촌은요 컨소시엄을 잘 안 하더라고요. 단일 브랜드로 나가는 게 부촌들의 속성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편 5구역을 시작하는데 5구역도 단일 브랜드입니다. 자, 그럼 또 5구역 때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